완전 사기당했습니다. 이게 참치뱃을 오토로라고요. 셰프가 저를 호구로 봤습니다. 저도 오토로 많이 먹어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속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거 오토로 맞습니다. 좀 많이 작죠? 바로 메지마구로라 불리는 새끼 참치의 뱃살입니다. 업장에서 이렇게는 팔지는 않으니 안심하세요. 참치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가다랑어, 황다랑어, 점다랑어 등 종류가 많죠. 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은 바로 참다랑어, 혼마구로입니다. 다 자라면 300kg까지도 자라고 가격도 엄청 비싸요. 26년 올해 1월 일본 도요스 새 첫 경매에서는 243kg 아오모리현 오마산 참다랑어가 하나로 약 47억 원에 낙찰이 됐을 정도로 참다랑어 성체는 매우 고가입니다. 메지마구로는 이렇게 고가의 생선이 되는 참다랑어의 새끼죠. 일본의 언어 문화에는 출세어라는 말이 있어요. 방어편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생선이 크면서 이름이 바뀌는 전통입니다. 참치도 마찬가지예요.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은 다르지만 요코와 메지에서 시작해서 조금 더 크면 추보 그리고 마구로로 이어집니다. 지금 이놈은 무게가 2.5kg 정도 되는데요. 마구로가 되려면 아직 한참 남은 새끼입니다. 좀 더 큰 놈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 30kg 정도 되는 메지마구로로 촬영을 하려고 했다가 스시한입 채널이 이제 시작한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살짝 오바인 것 같더라고요. 제작비도 부족한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작은 놈으로 조리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지만 화려한 불쇼도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스시를 좀 드셔보신 분들 중에서 메지마구로는 맛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메지마구로는 성체 참치처럼 지방층이 생성되기 이전이라 기름의 고소함을 기대할 수 없는 생선입니다. 그래서 살이 여리고 담백하다 보니 산미가 그대로 전달되죠. 이런 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심심하고 시큼해서 맛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산미를 좋아하는 분들도 꽤 많죠. 깔끔하게 치고 빠지는 맛을 선호하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메지마구로가 맞거든요. 그리고 메지마구로는 같은 참다랑어지만 가격이 정말 착합니다. 참다랑어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접근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메지마구로, 맛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도 맛없는 생선이라는 편견을 지우고 저렴한 가격으로 참다랑어를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여러 방법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럼 손질을 시작해 볼까요? 얘가 특이한 게 있어요. 일반 생선들은 비늘이 전체에 퍼져 있는데 혼마구로는 아가미 쪽 지느러미 주변과 옆줄 부위에 거친 비늘이 몰려 있습니다. 억지로 긁으면 살이 같이 뜯겨 나가 버리니까 여기를 먼저 칼로 포뜨듯이 제거해 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요. 이제 피를 좀 볼 거예요. 아가미 끊어주고 배 갈라서 내장 꺼내줍니다. 아가미가 붉고 눈이 깨끗한 것을 보면 이 생선의 신선도가 회로 먹어도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아까 포 떠졌던 부분도 같이 갈라서 머리랑 함께 제거해줍니다. 등 쪽에는 질긴 비늘이 있어요. 이건 그냥 두면 나중에 껍질 작업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칼을 안쪽에서 양쪽 다 넣어서 벗겨낸 다음 꼬리를 잡고 도마에 세워줄게요. 칼로 툭툭 쳐서 지느러미를 중간까지 벗겨냈으면 지느러미를 잡아서 그대로 쭉 뽑아버립니다. 이건 작아서 가능한 거예요. 큰 놈은 이렇게 못하겠죠? 이제 안에 남아있는 피를 제거합니다. 다른 생선들은 전체적으로 피가 분포되어 있다면 메지마구로와 같은 참다랑어는 척추와 혈압육 쪽에 피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 써서 제거해 주셔야 해요. 흐르는 물에 씻어줄게요. 어느 정도 씻었으면 옆부분을 끝에서부터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누르면서 피를 최대한 빼줘야 해요. 메지마구로는 크기가 작아서 혈관 구조도 아직 단순합니다. 혈량도 성체에 비해서 작고 조직이 연하죠. 그래서 간단한 세척과 압출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피가 남으면 비린 맛이 올라오니 귀찮아도 꼼꼼하게 해주세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된 것 같네요. 배를 천천히 갈라주고 뒤집어서 꼬리부터 등 쪽 끝까지 살살 뼈를 타면서 갈라줄게요. 여기서 집중을 좀 해야 합니다. 메지마구로는 아직 새끼다 보니 뼈가 살에 바짝 붙어 있어요. 성체 참치처럼 두툼하게 살이 박힌 게 아니거든요. 칼을 조심하지 않으면 살 손실이 바로 납니다. 이제 들어서 아래쪽 쭉 끊어줄 겁니다. 꼬리 잡고 칼로 확 내려서 뼈 끊어줄게요. 절반으로 잘 나눠졌습니다. 작지만 통통한 게 아주 맛있을 것 같네요.
뼈 붙어있는 쪽은 얇게 도려내면서 뼈를 제거해줍니다. 이 뼈가 바로 내기토로 편에서 이야기한 중골입니다. 버려지는 부분이었던 이곳의 살을 긁어서 주방 직원들이 먹었던 거죠. 이제 갈빗대 제거합니다. 여기서도 아주 조심하셔야 해요. 갈빗대 바로 밑에가 오토로입니다. 가뜩이나 작아서 없는데 갈빗대 제거하면서 날릴 수 없잖아요. 혈압육도 제거합니다. 혈압육은 등살과 뱃살 사이에 있는 검붉은 부위예요. 산화가 빠르고 비린향이 올라오기 쉬워서 보통은 다 제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이 녀석은 다 잘라내지 않습니다. 이 녀석은 새끼라서 연하고 또 선도가 좋아서 오히려 맛있는 산미가 나올 거라 조금은 남겨둘 겁니다.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정리해 줄게요. 매지막으로는 탄력이 좀 부족한 편이에요. 당연한 거죠. 2.5kg짜리한테 300kg짜리 근육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살짝 절여줍니다. 5분이면 충분해요. 탄력을 살짝 잡아주는 거지 염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래 하면 수분이 과하게 빠집니다. 이렇게 눌러보면 처음과 다르게 탄력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 흐르는 물에 소금 씻어내고 해동지에 올려서 수분을 잡아줍니다. 특히 매지마구로처럼 어린 개체는 조직이 약해서 수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제대로 안 잡아주면 식감이 금방 무너지죠. 자, 이제 쇼타임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불쇼를 시작할 겁니다. 볏짚으로 훈연을 할 거예요. 17세기 일본 고치현 어부들이 가다랑어를 볏짚에 구워 먹던 것에서 시작된 기법입니다. 볏짚이 타는 온도가 800도에서 900도 가까이 올라가거든요. 숯불보다 훨씬 셉니다. 짧게 치고 빠지면서 겉면만 순식간에 익히고 속은 날 것 그대로 살려내는 거죠. 요즘은 고급 오마카세에서 굴, 삼치까지 확장해서 쓰는 추세예요. 오늘 매지마구로를 훈연하는 이유는 성체 참치처럼 지방이 두꺼우면 지방 자체가 맛의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매지마구로는 담백한 살에 빈자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볏짚 훈연향이 들어가면 지방 대신 향이 깊이를 만들게 됩니다. 산미 있어서 맛없다던 그 살이 훈연을 만나면 완전 달라지죠. 순식간에 활활 타오르면서 연기가 확 올라오죠. 이 향이 지금 살 표면에 스며드는 겁니다. 석쇠 위에 뱃살 하나, 등살 하나 올리고 적당히 올려서 구워준 다음 분무기로 물 뿌려서 불을 끄고 뚜껑으로 덮어서 훈연을 시켜줄게요. 처음에 강한 연기로 한번 강하게 입혀주고 연기를 한번 날린 뒤 5분 정도 안정화시켜주며 기다립니다. 이제 뚜껑을 열게요. 훈연된 매지막으로 등살과 뱃살입니다. 표면에 볏짚 연기가 아주 얇게 앉아있고 안쪽은 여전히 맑은 연분홍빛이죠. 훈연은 너무 과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럼 그냥 훈제 참치 같은 맛만 났기 때문이죠. 훈연된 매지막으로 등살부터 썰어줄게요. 썰면서 바로 간장에 절여줍니다. 산미를 잡아주면서 감칠맛을 더하기 위해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장은 그냥 간장이 아니죠. 이 간장을 만드는 과정을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링크 타고 가셔서 아까미 집게 편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장에 절인 것을 이렇게 그릇 끝에 기대어 세워두는 건 간장이 위에서 아래로 균일하게 스며들도록 하려는 거예요. 눕혀두면 아랫면에만 간장이 몰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워두면 살 전체에 고르게 배어들게 됩니다. 훈연된 뱃살은 간장 절임 없이 그대로 그릇에 올려줄게요. 살이 연하기 때문에 두툼하게 썰어주겠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크게 썰어 먹어도 부담 없어요. 간장에 절여뒀던 등살 이제 해동지에 올려서 윗면 아랫면 전부 닦아줍니다. 남은 간장을 닦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짜지 않고 간장 향만 은은하게 남습니다. 훈연한 매지마구로를 맛보기 위해 플레이팅을 합니다. 볏짚 향이 여기까지 올라오네요. 산미가 있어서 맛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사로잡는 맛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도 정리를 할 건데요. 그래도 이 녀석도 명색이 참다랑어 아니겠습니까? 비록 2.5kg짜리지만 참치 해체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참치 해체쇼는 살다 처음 보실 거예요. 자, 이 부분 보이십니까? 배꼽살입니다. 너무 작아서 소중하네요. 그리고 여기까지를 오토로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정도가 시모울이라고 하는데요. 시모가 서리, 후리가 내려앉다입니다. 서리가 내려앉은 것처럼 마블링이 촘촘하게 박혀있다는 뜻이에요. 오토로와 주토로 사이에 있는 부위인데 근육 섬유가 적고 지방이 많아서 마블링이 가장 균일하고 섬세하게 나오는 부위입니다. 단면으로 봤을 때 제일 예쁜 곳이죠. 말은 거창했는데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쭉 주토로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게 원래 성체라고 보면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윗부분을 자릅니다. 여기 접혀있는 부분을 자르면 요게 아카미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인데 너무 작아서 표현이 안 됩니다. 치아이깃이라는 부위인데요. 토로와 아카미가 만나는 경계선이죠. 토로의 기름짐과 아카미의 산미가 그라데이션으로 이어지는 곳이거든요. 단면이 제일 아름다운 곳입니다. 지금은 워낙 양이 없어서 따로 뭐 부위라고 부르기는 좀 민망한데 그래도 나눠볼게요. 요만큼입니다. 지금 1번 블럭을 갖고 부위를 나눠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1번이라고 이야기하니 뭔 소린가 싶으시죠? 여기서 숫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참치를 이야기할 때 참치 부위에 따라서 1번, 2번 이렇게 숫자가 붙습니다. 1번이 머리 쪽에 가장 가깝고 가장 비싼 부위예요. 그런데 보통 여러분이 스시 먹을 때 가장 많이 접하는 단면은 2번일 겁니다. 이유가 있거든요. 번호가 올라갈수록 오토로 비중이 줄어들게 되는데 2번에는 전부 다 있습니다. 셰프들도 2번을 선호하는 이유는 오토로, 주토로, 아카미를 전부 원활하게 얻을 수 있어서죠. 모든 부위를 한 번에 커버할 수 있는 번호가 2번입니다. 그리고 토로 부분은 3번 이하로 가면 식감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통 스시 오마카세에서는 3번 이하부터는 셰프의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이 갈리죠. 오히려 3번 이하의 담백함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왜 닭다리 대신에 닭가슴살 찾는 분들처럼 말이죠. 아무튼 지금 이 조그만 참치에서 1번부터 5번까지 다 해체가 됐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아기자기한 참치 해체쇼를 보셨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에는 제대로 된 놈으로 부위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해드릴게요. 그럼 잘 구별은 안 되지만 최대한 각 부위별 그대로 네타를 떠서 스시를 지어볼게요. 뱃살 2번, 3번, 4번, 5번 부위로 네타를 썰고요. 등살도 껍질 제거하고 네타를 썰어주겠습니다. 2번, 3번, 4번, 5번은 통으로 옆으로 다 살려서 네타를 썰었어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오토로, 주토로, 아카미까지 다 있죠. 그리고 등살 아카미 부분이죠. 혈압육까지 살짝 살려서 준비했어요. 그리고 등살 부분에 기름기가 있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방이 있어서 살짝 연합니다. 이 부분을 돌려깎기 해서 네타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팁이죠. 이제 스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샤리 잡고 와사비 바르고 모양 잡아주면 메지마구로 스시 완성입니다. 완성된 스시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혼마구로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 메지마구로가 맛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메지마구로만이 갖고 있는 산미를 잘 살릴 수만 있다면 저렴한 가격으로도 참다랑어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스시 네타가 된답니다. 조금 있으면 이 친구도 요코하가 되고 메지가 되고 언젠가는 마구로가 되겠죠? 스시 한 입도 지금은 작은 채널이지만 마구로처럼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구독하시고 다음 편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스시 한 입 맛있게 드십시오.